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6일 6.25를 9일 앞둔 날입니다. 김정은이 요사이 동생을 앞세워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고 오늘 새벽에는 참모본부, 북한군 참모본부 성명 형식으로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다시 들여보내겠다,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우리도 남쪽으로 풍선 보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넓게 보면 타이밍을 그렇게 썩 잘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은 한국 미군 연합전력과 대결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 3개를 지금 태평양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11척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는 항공모함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잠수함, 그리고 순양함, 구축함 해가지고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이걸 타스크 그룹이라고도 하고 공격 부대인데 공격 전단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하여튼 한 10척 정도가 따라다니는데, 이번에 이 태평양에 배치된 항공모함 전단이 3그룹입니다. 2그룹은 바로 한반도, 중국, 일본 근해, 그걸 보통 서태평양이라고 그러죠. 서태평양 지역에 2전단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한 그룹은 지금 동태평양이니까 미국의 서해안, 즉 어딥니까? 저기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여기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3척이 태평양에 배치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2017년 11월에는 김정은이가 도발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두지 않겠다, 화염과 분노, 이런 용어를 쓰면서 아주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3척을 배치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중국을 겨냥한 힘의 과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지금 배치된 항공모함이 레이건호, 루즈벨트호, 시오도 루즈벨트호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호는 시오도 루즈벨트호, 그 다음에 니미츠는 지금 동태평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 3척을 보통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라고 그럽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배 중에서 가장 큰 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만 톤 탱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배 자체의 무게로, 배수톤수라 그럽니다. 배 자체의 무게로 계산을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탱커가 아니고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배 자체의 무게가 10만 4,600톤입니다. 니미츠급 10만 4,600톤이고 길이가 332m, 폭이 76.8m입니다. 그리고 26만 마력을 내는데, 물론 이게 원자로를 통해서 가동하니까 이 뭐 항구에 기항할 필요 없이 몇 년 동안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데 시속 56km입니다. 바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시속 56km. 승조원이 몇 명이냐 하면은 6,000명입니다. 니미츠급 6,000명. 자체 무장은 주로 미사일로 되어 있는데, 이 항공모함은 자체 무장으로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따라다니는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이 해상에서, 그리고 바다 밑에서, 공중에서 이 항공모함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항공모함의 능력은 비행기를 몇 대 실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미 해군이 쓰는 주력기가 F-18입니다. F-18만 실을 때는 130대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종하고 섞어서 실을 때는 보통 한 60대
이 님믹즈는 더 크겠군요. 한 85척에 대해서 90대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척이면은 인류 전투기, 폭격기가 합쳐서 한 300대 된다는 거죠. 웬만한 나라의 전체 공군력보다 더 셉니다. 이게 3척이나 지금 태평양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 김정은이가 군사 도발을 한다? 이게 뭐가 좀 때를 잘 못 만났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군도 미군도 사실은 속으로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겠죠.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국지적 도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 도발은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중국이 신경을 써서 이게 중국을 겨냥한 전진 배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 해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스티븐 퀘러 제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P통신에 대해서 항공모함과 항모전단은 미 해군력의 경이로운 상징이다. 나는 정말 흥분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중국을 겨냥했다 하는 것은 이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중국 해군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항모를 집결시켜 이 지역 전체와 세계에 가장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한다. 미국이 패권 정치를 펼치고 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트는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화력 과시용 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함정을 겨냥하는 탄도미사일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도 지금 서태평양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잠수함은 거의 다 핵무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척 이상이 지금 추정되는데 알 수는 없죠. 수중에서 활동하니까 문제는 중국이 미국 잠수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은 오히려 일본 자위대가 셉니다. 일본 자위대는 대잠 초계기가 100대 넘습니다. 한 대 가격이 한 1억 달러 이상 되는 잠수함 탐지 능력은 일본이 세계에서 아주 유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다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항공모함을 미국의 항공모함이 11척입니다. 11척이니까 11개의 전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그 중에 4척은 도커에 들어가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항상 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11척이 다 해상에 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7척이 지금 작전 중인데, 그 중에 3척이 태평양 지역, 그 중에 2척이 한국과 가까운 여기에 배치되어 있다. 이 항공모함 전력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력입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지금 니미츠급 지금 만든다면 아마 건조비가 한 150억 달러 들 겁니다. 150억 달러. 이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형성하는 순양함, 그리고 잠수함, 구축함, 또 싣고 있는 이 비행기 값까지 다 몽땅 다 계산하면은 한 전단의 자산 가치가 최소한 200억 달러 넘을 겁니다. 200억 달러 넘습니다. 20조 넘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11그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은 항공모함을 파견한다. 그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화력이 여기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빼고는 그 나라의 공군력 전체를 압도한다. 근데 지금 여기 배치되어 있는 2척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비행기가 북한을 폭격한다면은 북한의 대공 미사일도 무력화될 것이고, 북한의 전투기가 아마 공중전을 벌리면은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아마 거의 전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멸.
이 공중전은 비행기의 기종이 달라지면은 스코어가 보통 뭐 3대1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80대1 이렇게 나옵니다. 유명한 경우가 있는데 저 이스라엘 공군하고 시리아 공군이 1980년대입니다. 레바논 상공에서 한번 정면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리아 공군기가 한 80대가 격추되고요. 이스라엘은 한 대 아니면 두 대가 격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이 항공모함 두 척이 지금 한국 가까운 해역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저런 공갈 내지 협박을 했다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국군이나 미군은 등 뒤가 아주 든든하니까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게 한번 놀아봐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죠. 김정은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결하려고 하지 않고 한국을 들쑤시는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거죠.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면 불안하게 만드는 걸 잘 이용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 북한을 달래자, 대북 제재 좀 해제하자, 최소한 우리가 관광 보내는 건 좀 허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건 유엔 제재 항목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또 역이용하려고 하면은 결국 남한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짜고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대남 공작이 먹히도록 하는 이런 이상한 모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게 수도권인데, 수도권 2,500만 명을 지킬 사드가 없습니다. 해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시진핑 찾아가 가지고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세상의 외교사에 남을 만한 굴욕적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희생시켜 가면서 김정은도 아니고 시진핑을 황제 취급하는 조선조의 조공 수준으로 스스로를 굽힌 사람이 어제는 또 한일 관계에서 뭐 중요하지도 않는 과거사 문제, 군함도 관련해 가지고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가지고 음중 항의하는데, 왜 북한에는 음중 항의하고 중국에는 왜 음중 항의하지 않죠?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준동맹국이죠. 한미일 동맹에서 준동맹국이고, 북한이 남침할 때 일본에 있는 5만 7천 명의 미군이 출동해가지고 폭격기를 끌고 오고 함정을 끌고 오게 되어 있는 그런 후방 기지를 제공하는 일본과는 사사건건 싸우고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는, 도대체 이런 심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바로 이 정권을 잡은 사람의 이념입니다. 그 이념이 바로 계급투쟁론이고, 계급투쟁론은 필연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쪽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어 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도 아마 인내의 한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을 지금 총선 압승했다고 해가지고 2달 동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한국인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심판을 하는 그런 구도로 정리가 된다면 그나마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